안녕하세요. 수다닥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발병률 1위 암인 위암의 예방과 관련된 음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암 환자 중 위암 환자 발생이 가장 많고 우리나라의 위암 발병률은 세계 1위입니다. 그렇기에 위암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암은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으로 판단할 때 음식과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헬리코박터 균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암이라고 하면 위에 생긴 악성 종양을 뜻하는데 사실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선암이고 흔히 위선암을 위암이라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암, 위에 생긴 선암을 유발하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음식들이 좋은지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음식을 짜게 먹는 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찌개나 젓갈 같은 그런 염장식품이 이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에 걸릴 확률이 약 4.5배가 높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발암 성분으로 알려진 질산염 혹은 아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 있는데요. 햄이나 소세지 같은 음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불에 탄 음식도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된 것들입니다. 불에 음식이 이렇게 타게 되면 그 탔다는 거는 결국 거긴 활성산소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 활성산소가 발암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하면 흔히들 폐암만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위암도 비흡연자보다 흡연자가 약 3배 정도 발생률이 더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음도 또한 해당하게 됩니다. 흔히 술이라고 하면 흡연과 마찬가지로 흡연은 폐암을 생각하시듯 술은 간암을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하루 3잔 이상 마실 경우 위암도 또한 유발할 가능성이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족력도 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이 2배 이상 위암 발생률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같은 식생활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헬리코박터 균 감염도 매우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 균은 만성 위축성 위염과 장 상피 화생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들을 일으킨 다음에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2.8배에서 많게는 6배가량 위암 발생 가능성을 또 높인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1994년 WHO 산하기구인 국제암 연구기관 IARC에서는 이 균을 사람 위암에 대한 제1군 발암물질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위 내부에 조기위암이 발견된 사진이고, 주변부와 다르게 약간 융기된 병변이 저 주황색 동그라미 안에 보이는데요. 이곳이 위암이었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헬리코박터 균도 함께 확인되어서 위암 치료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함께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 위암을 일으키는 물질 혹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는 것들이었고요. 위암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암들보다 높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점은 이 위암의 약 80% 정도는 증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무증상이라는 것인데요. 때문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위암인데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상복부 불편감, 통증, 체중 감소, 피로 등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진행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위암이 더 많이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음식물이 위에서 소화가 돼서 이제 십이지장으로 내려가야지 되는데, 그 내려가는 경로가 이제 암이 커져가지고 그 경로를 차단해서 소화가 내려가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그로 인해서 음식물이 위 내에 쌓여서 이것 때문에 구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증상 시기에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것은 정기적인 위내시경을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0세 이상인 경우에 2년마다 위내시경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경우엔 바로 위내시경을 시행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위암이 생기기 전에 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요. 현재까지 어느 정도 입증이 된 예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헬리코박터균 치료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헬리코박터균은 위암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만성 위축성 위염, 그리고 장상피 화생을 유발해서 이들이 진행해서 위암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는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접촉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나, 그리고 요즘에는 잘 안 하시지만 아기들에게 어른이 먼저 음식을 어느 정도 씹어서 작게 만들어준 다음에 아기들에게 먹여주는 것이 매우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음주 시에 잔을 돌리는 것, 그리고 찌개를 함께 떠먹는 것들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으나, 최근에는 이 잔을 돌리는 것과 찌개를 함께 떠먹는 것은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그 감염 경로가 밝혀진 것이 아니기에 그래도 가급적 이렇게 잔을 돌리거나 찌개를 함께 먹는 것은 피하시고 개인 접시 사용을 늘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위내시경 결과 만성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위궤양 등의 그러한 결과가 확인이 될 경우에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그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시행한 뒤 감염이 정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될 경우엔 이를 제거하는 제균 치료까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검사해주고 또 치료까지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요. 우선 약을 4개 정도를 먹어야지 됩니다. 4알 정도를 먹어야지 되는데 또 뭐 하루 이틀 먹고 끝이 아니라 2주간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지 되고요. 여러 개를 먹고 이렇게 길게 먹어야 하니까 아무래도 잘 안 드시게 되는 경우도 많고 중간에 빼먹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약을 드시고 나서 뭐 구토 증상이나 구역 증상 같은 게 생기셔가지고 못 드시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약을 중간에 잘 못 먹게 되거나 안 먹게 되는 걸 보고 수능도가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치료에 대한 수능도도 떨어지고, 그리고 헬리코박터균이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해도 재균 성공률이 한 60에서 70% 정도 나오기 때문에 꼭 담당 의사선생님 설명을 잘 들으시고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 감염이 있다고 해서 모두 위암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있다고 해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균 치료는 꼭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의 감염이 한 30년 정도 됐을 때 그 감염자들 중에 1%에서는 위암이 생긴다라고 보고도 있는데요. 나머지에서는 위암이 생기지 않고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으시나 제균 치료는 꼭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은 따로 슬라이드로는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따로 추가로 팁을 더 드리자면, 작년 초까지는 위궤양이 있거나 위암이 확인된 경우에만 그 헬리코박터균이 있는지 확인하는 검사가 건강보험으로 이제 보험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는 아예 검사 자체를 못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하지만 보험 규정이 바뀌면서 위궤양이나 위암이 아니더라도 보험이 아닌 개인 부담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그 검사 방법이나 종류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내시경 전 검사 비용을 확인하셔서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하고 평소에 가족력이나 그런 위암에 대한 염려가 있으셨던 분이라면 헬리코박터균이 있을 수 있는 만성 위축성 위염 혹은 장상피 화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진행해 달라고 미리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제로 간혹 내시경 검사 전에 이런 걸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요.
근데 왜 이런 요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의사들도 보험이 안 되고 개인 부담으로 비용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부담이 갈까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얼마 전까지는 만성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에서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는 일종의 과잉 진료였던 셈이었기 때문에 보험 규정이 바뀌었어도 검사 진행하는 것이 익숙한 상황이 아니고, 또 지금도 개인 부담으로 비용이 청구가 될 경우에 과잉 진료를 생각하시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검사 진행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이 부담이 되신다고 하시면 보험 기준에 맞추어서 위궤양이 있는 경우에만 검사를 하시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위암 발생이 많고 또 가족력이 있거나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만성위축성 위염 또 장상피화생의 경우에도 확인해서 치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위암 예방에 좋은 음식인데요. 신선한 야채와 과일들이 기본적으로 예방에 좋은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다수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구에 따라서 비타민도 많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아무래도 비타민이 야채나 과일에 많기 때문에 결국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비타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과 사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야채나 과일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양배추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암세포에 양배추 추출물을 배양을 했더니 위암세포의 성장이 30%가 억제가 됐다라는 연구 보고가 있고요. 양배추 안에는 항암물질인 글루코시놀레이트와 그리고 비타민 K, 비타민 U가 함유되어서 점막을 보호하고 위궤양을 예방해서 위암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자가 있는데요. 감자는 위 점막을 보호해주고 위궤양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브로콜리. 브로콜리는 항암이나 항궤양 효과를 가지고 있는 비타민 U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브로콜리를 고온에서 익히게 되면은 이런 비타민 섭취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꼭 고온에서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하니까 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깻잎에도 파이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위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주고 또 베타카로틴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도 또 베타카로틴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항암물질인 팔카리놀도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강에는 진저롤이나 진제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헬리코박터균 성장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항암물질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위암 성장을 억제를 해주고요. 그리고 베리류의 과일들, 딸기, 라스베리, 크랜베리 등도 헬리코박터균 제균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거의 한 10가지 정도를 10가지 가까이 말씀을 드려서 제가 또 다른 것들 더 말씀을 적어놓지 않았는데요. 이 외에도 마늘이나 양파, 상추, 오이 등도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을 드려서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단순하게 그냥 녹색 채소나 과일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만이라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금 아스피린이 있는데요. 심혈관계 질환이나 혹은 뇌혈관 질환에서 흔히 사용하는 항혈전제로 알려진 약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내용을 뺄까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이라 조심스럽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절대 아스피린 복용은 예방적으로 복용을 할 때는 혼자 임의로 결정하시지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스피린이 암 예방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스피린은 암세포가 스스로 소멸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다는 최근의 그런 일련의 연구 결과들이 있었고, 2016년에 미국에서 대규모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약 30년간 추적 관찰을 한 연구였는데요. 그래서 매우 저명한 저널인
그 자마 온콜로지에 2016년에 논문이 실리게 됩니다. 아스피린 복용군에서 대장암, 위암, 식도암 발생을 유의하게 줄였다는 결과가 확인이 되었고요. 특히 대장암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암이나 식도암에서도 그 발생을 줄인 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런 유사한 결과가 얼마 전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서울대병원에서 시행한 연구입니다.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환자에게서 위암 발생률이 낮게 나왔는데요. 1년에서 2년 정도 복용했을 때는 4% 정도 감소하였고 2년에서 3년 복용했을 때는 15%, 3년에서 4년 복용했을 때는 21%, 4년에서 5년 복용했을 때는 37%. 그러니까 복용 기간이 1년이 늘어날 때마다 4%, 15%, 21%, 37% 점점 그 발병률이 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 기간에 비례해서 위암 발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할 때 아스피린이 위암을 예방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스피린을 제가 복용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스피린이 항혈전 작용을 하기 때문에 위궤양이나 그런 출혈의 그런 소지가 있으신 분들은 안에 그런 보이지 않는 출혈이 생기실 수도 있고 또 아스피린 말고 또 다른 출혈 경향이 있는 약을 이미 복용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아스피린까지 같이 복용하실 경우에 출혈 경향성이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생기실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아스피린을 예방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고려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스피린 복용이 무조건 득이 되지만 않을 수가 있고 출혈 경향으로 인해서 해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복용 여부는 반드시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해서 출혈이 혹시나 잘 생기진 않을지 그리고 정말 이 약을 복용하는 게 득이 더 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확인해 보신 다음에 복용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득실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더 쌓인다라고 한다면 그 결과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과 이를 예방하는 음식 혹은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위암은 매우 발병률이 높으나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위내시경을 꼭 확인하셔야지 되고 예방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고 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탄 음식이나 햄과 소세지 같은 음식들을 가급적 피하고 헬리코박터균이 확인이 된다면 제균 치료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녹색 채소 그리고 비타민이 많은 과일들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한 아스피린을 고려해 볼 수도 있으나 이것은 담당 의사분과 신중하게 상의한 후 결정해야 된다. 이 정도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위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